하버드 대학교의 재기 넘치는 프로그래머 마크는 어느 날 밤 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달래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그는 하버드 여학생들의 사진을 해킹해 비교 평가하는 사이트 페이스매시를 단 몇 시간 만에 만들어냅니다. 이 사이트는 순식간에 대학 내에서 인기를 끌었고 결국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죠. 이 사건으로 학교 당국의 주의를 받게 된 마크는 하버드의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에게 접근을 받습니다. 그들은 마크에게 하버드 학생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개발해달라고 제안했죠. 마크는 이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친구 에두아르도의 도움으로 더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크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배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가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는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페이스북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마크는 실리콘밸리로 이전해 사업을 확장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마크는 사업 초기에 함께했던 친구 에두아르도와 갈등을 겪게 되고 윙클보스 형제는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명해질수록 그의 대인관계는 더 복잡해졌고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의 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용자 경험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집중력, 분석 능력, 그리고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은 페이스북을 전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크라는 인물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특별한 작동 방식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크 저커버그가 코딩에 몰입할 때면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코드와 자신만 남는 그 상태. 심리학자들은 이를 몰입 상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영혼까지 빨려 들어가는 몰입 상태인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뇌는 관련 없는 자극을 걸러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한 것처럼요. 요즘처럼 카톡 알림, 이메일, SNS 댓글 등 수많은 자극이 쏟아지는 시대에 이 능력은 황금과도 같습니다. 집중력은 21세기의 슈퍼파워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뇌는 사실 멀티태스킹에 약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빠르게 번갈아가며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하면 핸드폰이 버벅거리는 것처럼 우리 뇌도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려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딥워크라는 상태, 즉 방해 없이 한 가지 중요한 일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 주간이라는 기간을 따로 마련해 아무런 방해 없이 독서와 사고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핸드폰은 멀리 두고 알림은 모두 끄고 단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곧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컴퓨터 공학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수업이 훗날 매킨토시 컴퓨터에 아름다운 폰트 시스템을 탄생시킨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힘입니다. 성공하는 뇌는 언뜻 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들 사이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뇌는 마치 구글 검색 알고리즘처럼 작동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관련성 있는 정보들을 연결해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이런 능력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의 특정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 때릴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뇌의 영역이죠. 재미있는 건 샤워할 때나 산책할 때처럼 머리를 비우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정보 소비보다는 가끔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저절로 맞춰지듯 뇌가 정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연결점을 찾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뇌에도 이런 놀라운 연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그저 생각에 잠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놀라운 아이디어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DVD 대여 서비스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과감히 전환했습니다. 반면 한때 시장을 장악했던 블록버스터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성공하는 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큽니다. 새로운 상황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들의 뇌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보다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인생의 태풍이 지나가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특히 뛰어납니다. 실패를 개인적 결함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대부분은 크고 작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첫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 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룬다는 통계도 있죠. 마치 근육이 미세한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며 강해지듯 이들의 뇌도 실패와 회복을 거치며 더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뇌는 실패를 나는 못한다가 아닌 아직 못한다로 해석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관점의 전환이 미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마크 저커버그가 밤새도록 코딩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참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힘든 작업을 해내는 모습이죠.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실험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어린 시절 이 실험에서 충동을 잘 참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학업 성취도, 건강 상태, 경제적 성공 등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는 뇌는 즉각적인 만족보다 지연된 보상을 선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신경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전두엽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 행동의 실행 통제실과 같은 역할을 하며 충동을 억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능력이 단순히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 전전두피질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CEO들이 명상을 일상에 통합하고 있죠. 애플의 팀 쿡부터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까지 이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스페이스X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복잡한 산업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결은 끊임없는 질문과 학습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로켓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책을 읽고 전문가들에게 질문하면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뇌는 암보다 배움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들에게 무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탐험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도파민을 분비하여 학습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다만 열정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겸손한 표현만은 아닙니다.
호기심이 창의성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신경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짜 학습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영상을 보거나 블로그 글을 읽으며 이제 알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성공하는 뇌는 피상적 이해에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왜? 라는 질문을 더 자주 던져보세요. 특히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당연시하던 것들에 대해서요. 어쩌면 그 질문이 여러분을 새로운 혁신의 길로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마크 저커버그처럼 하버드를 중퇴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특별한 유전자가 아니라 그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집중력, 패턴 인식 능력, 적응력, 자기 조절 능력, 호기심과 같은 성공하는 뇌의 특징들은 모두 우리가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 덕분에 우리의 뇌는 평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특별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와 우리의 뇌는 기본적인 구조가 같습니다. 차이는 사용 방식에 있을 뿐이죠.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의 미래를 본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통찰을 발견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조금 다르게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